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샹TV의 진샹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2일이고요 5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첫 거래일의 시장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일 추이를 먼저 볼 건데요. 아침에 외인 선물이 좀 강하게 들어왔죠. 오늘은 뭐 일본장, 중국장 다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뭐 외인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남 눈치 볼 필요 없이 아침에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뭐 11시였으니까 그렇죠. 이게 11시 정도 되니까 2시간 가까이 바짝 당겼네요. 그죠? 2시간 가까이 바짝 당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결과 조금씩 정리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미결이 뭐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내려갔는데, 일단 현물은 보시면 현물 흐름에서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개인은 매도, 뭐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죠. 외인이 오랜만에 또다시 600억, 630억 정도 샀습니다. 기관이 사줬고요. 뭐 금융투자 투시는 매도, 연기금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당분간 조금 왔다갔다, 큰 흐름 없이 왔다갔다, 그 변동성은 커요. 큰 흐름이 없다는 얘기는 장중에 시세가 안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잘 안 간다는 얘기고요. 장중에 사피 흐름이 요 며칠 계속 나오죠. 그럼 차트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던 코스닥 현물까지 보고, 오늘 코스닥은 외인, 연기금 매수, 개인, 기관, 금융투자 투시는 매도 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외인과 연기금이 조금 땡기는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트 흐름을 좀 보면 원달러 역시 1160원을 지지하는 흐름이죠. 밑꼬리가 달렸습니다. 윗꼬리가 여기서도 1150원을 지지하다가 며칠 사이에 돌파되더니 또 1160원을 지지하고 1165원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환율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정시마다 원달러를 모으는 건 상관없겠다.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들고 계셔 보셔라. 뭐 월가의 격언 중에 그게 있죠. 5월에는 주식시장을 떠나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우리 장하고는 왠지 뭔가 맞을 것 같은 예감도 들고, 어저께 그 부분 좀 이따가 미국 증시 얘기는 미국 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국내 선물 보겠습니다. 일봉인데 이건 뭐 지난주가 아니죠.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변동성이 터질 경우에 양쪽으로 가게 되면 263, 위쪽은 310까지도 열려있다. 양쪽 다 열려있고 2018년에 이 6월에 변곡하고 비슷한 흐름이다. 5월 말에 변곡하고 비슷하니까 그쯤에 올해도 5월 말쯤에 최소한 5월 중순부터는 방향성을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시황은 동일합니다. 보시면 장중의 변동성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때가 더 찝찝한 겁니다. 도지봉이지만 지금 서로, 그죠? 이날도 보시면은 저가 고가가 거의 5P 움직였고요. 이날도 저가 고가가 4P 움직였죠. 오늘도 4P 움직였습니다. 이 4P가 움직이는 날이 그렇게 흔한 날은 아니에요, 사피가. 근데 그게 요 며칠 계속 나오고 있다. 한 3일 정도. 이게, 그죠? 이게 좀 찝찝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방향성은, 선물은 어차피 이걸 넘어가야 돼요. 짧게는 288점, 지난번에 고점을 맞았던 288.5 정도, 288.5가 돌파되느냐가 중요하고, 조금 더 쓴다면 290, 290이 또 제껴지느냐, 돌파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280이 깨지면 물론 당연히 나가리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현물로서도 지금 2200을 넘어가서 2212 정도 돼 있죠. 아침에 2200 깨져서 2190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20포인트 가까이 또 땡겨 놓은 흐름이라 당분간은 이 박스에서 놀 여지가 있어요. 박스에서 놀 여지가 있고, 하나 흐름은 환율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 그리고 외인이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서 조금 찝찝한 부분, 그리고 MSCI 중국 편입이 조금 더 많아질 거여서 그쪽으로 자금이 18조 정도가량 빠져나갈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거, 여러가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찝찝한 부분은 남아있고요. 이 구간은 변동성 구간이니까 추세는 없어요. 추세는 어차피 280이 깨지거나 290이 288.5가 돌파되거나 해요. 이 중간 부분인 283, 4, 5, 6은 관망입니다. 미리 잡으셔가지고는 답이 없을 여지가 있으니까, 그죠? 이걸 60분으로 보시면 이 사이가 지금 계속 이 구간이 지금 박스 구간이 돼버렸잖아요. 280에서 86, 그리고 작게 보면
박스를 좀 줄여보면 이 구간이 지금 이제 박스 구간이 됐죠. 여기 좋게 보면 뭐 양쪽을 다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추세 흐름을 못 넘었다는 거, 그죠? 그렇게 보면 여기는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 조만간 그럼 내일 288만 넘으면 재차 상승 쪽으로 가능하다는 거. 그러나 내일 다시 또 284가 깨진다면 하락으로 열릴 수 있다는 거. 변곡입니다. 변곡의 중심에서 추세를 외쳐야 되겠는데, 그죠? 그 추세를 외치는 가격이 288 정도 돌파, 284 이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딱 요 가격입니다. 그래서 변곡의 중심에서 추세를 외친다면 콜은 상승은 288, 하락은 284 보고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수 보죠. 종합지수 보는데 종합으로 가면 얘도 지금 박스예요. 2225도 못 넘고 2100 그죠? 65 안 깨지고 뭐 근처까지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박스 흐름을 대고 있다. 주봉으로 보면 재밌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도 주봉 22평 주봉상 그것도 안 깨지고 안에서 요러고 있다. 조만간 쪼여주면서 60주평 내려오고 20주평에서 내려오면서 이 변곡 자리에서 돌파가 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 요때 요런 흐름에서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거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 기다려 보시면 되겠다. 이게 5월 빠르면 5월 중순, 조금 시간이 걸리면 셋째 주부터 이렇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코스닥은 보시면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외인하고 연기금이 사다 보니까 올라오고 있고요. 다시 이렇게 되면 770까지 재차 한번 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750도 돌파했고 760까지 왔는데 이렇게 되면 770까지 한 번 더 도전을 해볼 만하다.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박스예요. 비메모리 반도체 뭐 투자한다고 하지만 지금 디램 가격이 폭락해서 뭐 50% 이상 까이고 60% 가까이 지금 뭐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핸드폰, 갤럭시 10,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악재가 있다 보니까 쉽게 가기는 어려운 조건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 기관은 매수를 했지만 외인은 또 팔았습니다. 그럼 당분간 얘네도 박스입니다. 삼성전자.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가 방향을 잡아야 이제 시장도 잡을 텐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그래요. 하이닉스는 이렇게 오늘 외국인이 좀 사주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저러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역시 하이닉스도 이러고는 있다. 그래서 시장 방향성 현재로서는 재미없다. 셀트리온도 오늘 외인 기간 다 팔았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사실 별로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최악의, 이렇게 보면 추세에서 삼각도 깨지는 흐름이죠. 짧게 보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한 얘기 아니고 시장 흐름만 살짝 봐드렸고요. 현재 흐름에서는 뭐 강력하게 뭐 사세요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여기까지만 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인은 좀 사줬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여기가 지금 쌍바닥으로 이렇게, 그죠? 찍고 올라왔어요. 그럼 내일 이런 추세에서 삼각을 짧게 만들어 간다면 내일 75,000원을 재차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주면 괜찮다. 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내일 75,000원 돌파되면 사시고 75,000원 돌파 안 되면 사지 마세요. 그냥 그냥 사지 말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000원 넘어가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마무리 짓죠. 해외 보겠습니다. 이제 해외인데 해외는 S&P 500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우리가 쉬는 동안 열었는데요. 어제 낮 12시에는 고점을 넘었죠. 고점을 넘었다가 이제 새벽부터 시작해서 속칭 꼬라박기 시작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께 뭐라고 했냐, 오후에 이제 3시, 4시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미 연준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해라, 금리 인하해라, 금리 인하해라, 금리 인하해라라고 계속 갈궜잖아요. 그죠? 근데 파월은 귀 막고 너는 지져라. 우리는 우리 길 가는 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꽤 많은 시장의 대부분의 투자자나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 쪽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꽤 높았어요. 지표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예상을 했는데 이제 그 예상과 달리 파월은 그냥 아무 없이
예, 그냥 보합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 매물로 쭉 이렇게 시장은 하락은 했어요. 이게 이제 슬슬 고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강력하게 금리 인하가 나와서 상승할 만한 여건은 조금 나가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기에는 조금 나가리가 됐고, 이제는 최소한 봤을 때 옆으로 길 가능성이 좀 더 농후해졌습니다. 바로 빠진다라기보다는 이게 바로, 그리고 바로 상승한다,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상승을 했겠지만, 그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게 나가리가 되면서 이제 다시 또 빠졌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는 여기서 옆으로 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그죠? 네, 옆으로 길 가능성이 좀 높아졌으니까 이게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흐름이다. 옆으로 기다가 조금 조정이 나올 여지가 있다. 그럼 뭐다? 원래 전략대로 2850이 깨지면 또 62편까지 이제 올라오는 가격이 될 건데, 거기가 깨지면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고, 그전에는 일단 뭐 매수를 짧게 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큰 흐름에서 베팅을 세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미 매수 타이밍은 놓쳤고요. 매수 타이밍은 놓쳤고요. 매도 타이밍을 노리셨다가 매도로 풀 베팅 하거나 할 만한 조건에서 한번 해보는, 매수는 짧게, 매도는 잡게 되면 이번에는 길게 한 6개월 이상 갖고 가게 되는 전략이 될 겁니다. 네, 매수는 짧게, 매도는 6개월 이상. 이번에 꺾인다고 한다면은, 주봉까지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에 꺾인다고 한다면 꽤 깊게 꺾여버릴 여지가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꺾여버리면, 만약에 이렇게. 그죠? 깊게까지 빠져버릴 여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고요. 나스닥 보죠. 나스닥도 일본 보면은 고점 넘었어요. 고점 넘고 떨어졌다가, 나스닥은 지난번에 4월 25일날 넘고 어젠 못 넘었죠. 못 넘었다가 이제 오늘 또 살짝 양봉이 나오는데, 요 가격대가 이제 22평입니다. 22평 깨지고 지난번이 깨지면 일단 7,500 부근에 62평이 올라오는 가격대까지 올라올 거니까, 올라올 가격대까지는 한번 조정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7,500 깨지기 전까지는 눌림의 매수를 한번 대응해 보세요. 내려와도. 그리고 깨지면 그때 이제 반등에 매도, 뭐 깨질 때 같이 매도, 그 이후에 대응이는 거지. 현재로서는 7,500 안 깨지면 매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스닥도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일인데, 오일은 66.5였죠. 그리고 65, 여기 62.5인데 62.5도 깨졌다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지수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얘네도 변곡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60분 보시면 뭐 짧게는 이런 변곡, 그죠? 짧게는 60분 안에서 이런 변곡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또 쪼여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도 있고요. 지금 흐름에서는 요걸 못 넘으면, 여기 65달러를 못 넘으면 이제 매수보다는 되도록이면 반등의 매도를 좀 쳐보세요. 한 50틱 정도 손절 걸고 64.5에 올라오면 반등의 매도를 치고요. 65가 돌파되면 손절하는 전략. 예, 요 전략이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꺾였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N자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차트를 보시면 좀 키워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깨졌다가 올라왔다가 절차 이렇게 빠지는 전략이라면, 지난번에 이 고점이 64.6인데, 예, 그 정도까지는 매도를 반등에 잡으셨다가 65달러 돌파 시에 컷한다 생각으로 그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꺾이는,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등이 올라오면 매도 전략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골드입니다. 골드 가면, 골드는 계속 매도 전략 하시라고 그랬죠. 매도 전략, 뭐 1300 돌파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거보면, 1300 돌파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반등의 매도를 치셔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돌파, 추세선 돌파 컷 걸고 62평도 걸쳐 있는데요. 거기까지 올라오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매도를 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1290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5, 요새는 매도 치고 여기 돌파되면 컷. 이렇게 하세요. 똑같아요. 올라오면 매도 쳐서 여기 돌파 컷. 네, 한 100틱, 50틱 되는데, 그 사이에 올라오면 치십시오. 쌤, 이제 안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1280 언저리 오면 또 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1290 돌파되면 컷하면 돼요. 여기서 치셨다가 이 구간에서 1280에서 50 사이에 이 구간 동그라미로 해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매도를 치시고요. 예, 1290 돌파되면 포기하십시오. 이 박스, 밑에 박스. 그럼 돼요. 그러면 한 50틱 정도 되니까 50틱 정도 콕 걸고 반등의 매도를 들어가면 충분하다라고 보입니다. 뭐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거는 사실 별로
비추고 들어 올려주면 또 치세요. 들어 올려주면. 아시겠죠? 일단 그래서 매도 흐름으로 보겠다. 골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드리면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금리 인하 이슈로 올라온 거는 어느 정도 끝이 났고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으면 좀 더 좋았을 뻔 했지만 일단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옆으로 길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되면 이제 또 5월달 그 지표 결과가 6월에 나오겠죠. 6월 초에. 그럼 그때 한번 또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5월에 좋은 시절은 갔으니까 옆으로 길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겠다. 금리 인하가 됐으면 해피했겠지만 안 됐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얘기 안 했으면 혹시 모르죠. 근데 트럼프가 해라 하니까 저 같아도 열받아가지고 제가 파월이었어도 열받아서 안 하겠어요. 대통령이 왜 자꾸 그렇게 개입하는지 모르겠지만 권위가 있는데 그죠? 일개 대통령이 감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파월이어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난 부분도 있지 않나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요. 뇌피셜입니다. 아무튼 일단은 만만치 않은 미국장 만만치 않은 한국장이 될 걸로는 보이는데 일단은 따로 놀 거는 마찬가지예요. 디커플링 되는 건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올라가면 미국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거지 같은 방향으로 갈 리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가지 악재가 계속 지뢰밭이 있는 5월입니다. 조심하셔가지고 첫 거래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변동성은 살아 있습니다. 단 추세가 나오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무르익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조심해보자. 선물하시는 분들 변동성 있으니까 장중에 단타로 챙기시고요. 추세는 곧 나옵니다. 곧 나와요. 조금만 잘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평일 쉬시고요. 내일 뵙죠. 이제 또 내일만 하면 또 쉬시네요. 어린이날 뭐 대체 휴일 해가지고 또 3일 쉬니까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쉬시고 지금까지 진시현TV의 진시황이었습니다. 채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요 큰 힘이 되니까 채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히 쉬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